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저희 멤버십의 수익 후기를 꼭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멤버십에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최근 트렌드에 아주 적합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도 멤버십에서는 LNF,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두산, 파미셀 이런 종목들로 수익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두산LBT를 과거 21,000원과 25,000원 그리고 최근에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내가 예전에 그랬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이제 패권 다툼 속에 AI 패권 다툼이 시대의 화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가별로 다 이제 함께 나아가는, 손잡고 나아가는 형태가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방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 주식들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24년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이 과거 20년간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에너지 산업이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되기 시작한 게 이제 23년, 24년을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방향 전환이 가속화됐다 얘기를 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두산LBT 같은 경우는 늘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30% 하락하는 베타 값이 있다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때 이렇게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이거를 예측했다는 거죠. 7월 달에. 그렇죠?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매수하라고 하고 이기만큼 물리게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노이즈가 발생할 것인데, 그거는 단순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2만원 부근, 그러니까 21,000원부터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당시에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3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8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늘 얘기했지만 7월달부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식은 11만원과 9만원 사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오르지만 너무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시장이 포모성으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에코프로가 예를 들기 가장 쉬운데,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오를 때 늘 개인 투자자들이 막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뒤늦게 막차 타는 분들이 많았는데, 늘 그렇지만 이 두산LBT도 지금 포모성 상승이 분명히 나올 흐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산LBT는 단기적으로 분명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눌림목 생기고 다시 한번 또 11만원과 9만원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OCI홀딩스의 상승과 함께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 두산LBT 같은 경우는 포워드 PB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10배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OCI홀딩스는 6.5배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두산LBT는 10배.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을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는 결국 AI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건 조선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3월부터 정확히 8월 20일까지 오리엔탈 전공을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기자재는 항상 소부장은 마지막에 올라요. 보시면은 소부장은 항상 마지막에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반도체 주식 중에 SK하이닉스를 우리 멤버십에서 사실은 지난 8월 초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사려고 했던 건 20만원 이하였고, 그리고 8월, 9월에 걸치면서 9월 넘어서까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은 결국 SK하이닉스, 코미코, 어니가이패스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하이닉스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두산LBT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산LBT,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야말로 대형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 주식, 미국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쵸? 중소형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그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멤버십에서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 두산일비트 9만원, 11만원 간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시장은 결국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3저 호황이 조합이 재현되고 있다. 증시 강세 패턴도 유사하다. 역대급 상승장이다. 3저 호황을 제외하면 지금처럼 강한 상승장은 없었다. 물론 외환위기 직후 팬데믹 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급락이 나오는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위기 직후에는 급락 이후한 반등인 형태이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위기 이후의 상승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으로서 3조 호황이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말하는데 저금리는 이제 곧 시작할 거고 저유가 그리고 저달러 이 중 가장 드문 조합은 저달러 저유가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유가는 상승하는데 40년, 50년 주기로 달러 약세와 유가 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 그때마다 이제 일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 증시가 강세다는 거죠. 우리는 신흥국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1980년대 중반이 지금과 유사한 흐름이고 그러면 1980년대 중반과 달리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라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집단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EPS 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피부미용도 그렇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크고요. 그렇죠? 조선도 당연히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고점에서 매달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두산일비트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도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사실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항상 3조 호황을 만들면서 1980년대 중후반 3조 호황과 현재 코스피를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죠? 이제 겨우 한 4분의 1, 3분의 1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항상 달러 약세와 코스피 PBR은 항상 비교하는 게 약 3배 반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보면 단기간에 한 이제 1, 2년에 2, 3년에 걸쳐서 PBR 기준으로 3배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과거에 보시면은 최근에 2284 참고로 제가 2400, 2300 돌파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상황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이 상황이 안 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우리 시장은 늘 박스권 장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주식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 증시가 40% 넘게 오르고 미국은 겨우 10%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5년 현재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 시장이 그런 이제 플레이가 됐던 거 움직였던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은 현재 아주 대단한 상황입니다. 대단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코스피가 역대 이런 적이 없었죠. 부동산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은 사기 힘들 정도로 제재하고 있어.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갈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라든지 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제를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트리거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어떤 이제 큰 작용을 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조미료 같은 건 뭐냐면은 결국 법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법을 바꾼다. 그렇죠? 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법을 바꿀 때 그 법을 바꾸는 거의 계기가 뭐냐면 뭐예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뭐 사실 배당소득세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 획기적인 상황의 한 진원지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도 좋지만 반도체는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3배 올라갔던 걸 경험해 보면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3배 가까이 올랐다. 2200, 2300 기준으로 3배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6,900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잖아요. 코스피가 6,900 간다는 말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시면은 이렇게 3배까지 못 가고 한 1.5, 1.6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PBR은 1.28 수준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멤버십에 오늘도 얘기했던 게 겁먹으면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절대 매도하지 말라. 코스피가 현재 PBR이 1.26 뭐 이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6이면은 여기서 1.225와 1.5 사이를, 우리가 1.5 사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최하로 올라가도 1.6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5에서 한 1.5로 보수적으로 보죠. 1.5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쵸? 뭐예요? 20%. 그쵸? 2른이 24에서 20%가 더 올라가야 정상일 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 그러면 여기서 20%면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3,800이잖아요. 3,800의 20%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3,800에서 20% 수준이면 428 해서 한 700 보드하니까 4,500까지는 무난하다는 거죠. 4,500까지는.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늘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포모성 매수세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4,000 돌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 동안, 지금 며칠 동안 또 계속 올랐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동안 보시면은 코스피가 4,300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좋은 숫자입니까? 나쁜 숫자입니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기를 갖고 뻔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뻔한 주식이란 뭐냐? EPS가 상향해야 됩니다. EPS라는 어닝 퍼 쉐어로서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이 26년, 27년, 특히 27년까지 증가할 만한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되도록이면 저평가가 중요해요. 사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54조, 56조 컨센서스가 잡혔는데, 오늘도 이제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해 제가 이제 장주 저희 멤버십에서 이제 두산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두산도 지금 결국에 에이직, 그러니까 추론형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못 올랐던 이유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비티 얘기하면서 우리 멤버십에서는 두산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비티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멤버십에서 이제 두산을 한 번씩, 이제 사실 이제 SK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SK 실트론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두산이 부각될 수 있다. 두산이 이제 실트론을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두산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기존에 이제 원자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많이 이제 지분을 매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두산은 AI 내러티브의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매출이 23조입니다. 영업이익은 2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20조 부근으로 가야 정상일 수 있는데, 현재 10조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십시오. SK하이닉스 320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를 280조 이하에서 계속 멤버십에서는 350조와 420조 사이를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SK하이닉스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참고로 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를 제가 멤버십에서 띄워놓은 자료는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를 하시는 분의 자료를 띄워놨는데, 그분조차도 영업이익을 57조와 62조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57조와 62조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제의 흐름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부각됐을 때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20조를 이 영업이익 20조를 벌었었고, 1년간. 근데 이제 오늘 UBS에서, 사실 어제 UBS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이 80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AI 내러티브가 있는 주식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SK 보시면 이제 효선중공업부터 해서 이렇게, 효선중공업 제가 3월 21일 24년 3월 21일 말씀드렸는데 AI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효선중공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무지 쉬질 않아요. 쉬는 타이밍은 뭐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한 20% 쉬면 이게 타이밍이 온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는 역대적으로 보면 늘 베타 값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정도의 베타 값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베타 값이 적은 종목은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저점을 만드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늘 마이너스 10% 안에서 그 저점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미국 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중국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4년 중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자사 제품 금지 조치 이후 사업이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중국 데이터 센터의 서버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은 베이징의 표적이 된 첫 번째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려는 일련의 규제.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그냥 쇼맨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반도체가 전략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이게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필요한데,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는, 우리도 HBM 할 줄 알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페이크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축구로 얘기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축구 선수가 여기서 보시면 골키퍼 이렇게 있는데 골키퍼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차는 척 하면은 당연히 이 골키퍼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막겠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여기로 차는 척 하면서 일로 차겠죠. 이게 페이크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관세라든지 무역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페이크가 많아. 페이크가 많을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지금 조선주가 좋기 때문에 조선주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주를 계속 매수를 시킨 게 지난 1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8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SK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 SK하이닉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됐냐? 지금 SK하이닉스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수직으로 뽑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저희 멤버십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매도하지 마십시오 얘기해요. 그리고 두산에너비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SK 실트론 인수 때문에 유상증자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루머가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제 N사양인데 엔비디아 물량이 7월에 재고 조정이 있었으나 8월부터 우상향 흐름이 지속 중이고, 이제 사실 이제 루빈의 이렇게 콜 테스트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 두산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3분기는 무난 실적이 기대되는데 4분기는 더 기대된다. 3분기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6% 성장이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EPS가 지금 내년에 당장 110% 성장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추론형 반도체로 가장 큰 수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했고, 에스페타스를 3만원 라인에서 매수해두고 5월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못 잡는다, 이제 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못 잡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게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거든요. 신고가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흔들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60만원 이하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지지한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쭉 밀어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주식이 지금 관점에서 엔비디아 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뭐 나이키라든지 코카콜라 사는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1920년도부터 자동차 혁명이 시작됐고, 그때 자동차 혁명이 시작될 때 1890년부터 1910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17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70개, 140개 뭐 이 종목들 안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사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전기차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테슬라 주식을 샀던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지, 현대차처럼 돈을 뭐 잘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를 사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주식 기준으로.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내러티브는 강력하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역사상으로 봐도 우리가 사회과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유명해진 사람이 더 유명해지는 법이지. 그쵸? 이제 그냥 미지근하게 유명한 사람이 진짜 크게 유명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남선비처럼 이렇게 보시면 유명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승률이 높은 사람이 멤버십에서 회원분들을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벌 수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획 해가지고 이거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인기 많으니까 조회수 높으니까 그 사람 한번 가보세요. 돈을 잘 못 벌어요. 이유는 뭐냐? 세상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은 지금 1920년대, 1890년대에 자동차 회사 170개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3개, 5개만 남아있어요. 부품회사 마그나라든지 제너모터스, 그죠? 포드, 헨리 포드의 포드 이런 회사들, 그죠? 근데 그 회사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길게 돈을 벌었지만 90년대 보시면은 이제 IT 버블 때도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지, 실제 그때 당시에 잠깐 돈을 벌었던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AI 버블 속에서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SK하이닉스, 두산 이런 회사, 뭐 산일전기 같은 회사도 사실은 실적이 뭐 2배, 3배 몇 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AI 내러티브와 같이. 왜냐면 AI 내러티브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원자력이 지금 뭐 1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러티브가 크게 생기면 당연히 뭐 5기가 필요할지 10기가 필요할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뭐예요? 2배 이상 필요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내러티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저는 멤버십에서 지금 두산이 우선적으로 루빈 세대 진입과 함께 CCL은 PQ 양 측면에서 지금 CCL이 사실 대만 이제 상황도 대만의 지금 업황도 보면은 CCL이 수출입 통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파미셀을 12,0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놓으시면 이게 13,000원 안착하면서 상승 랠리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CL 관련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스페타시스, 파미셀까지 외우시면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멤버십에서는 매수하라고 한 위치에서는 이제 크게 올라갈 종목을 늘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두산이 예상과 달리 방금 파미셀 같은 차트 형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몇 주간 내려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이미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요? 당연히 지금 AI 내러티브와 큰 쪽을 매수하겠죠. 오늘도 멤버십에서는 장전에 제가 LNF도 ELS도 AI 수혜주다 해서 오전 7시 28분에 말씀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AI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로서 ESS 중요도가 급부상함에 따라 북미 지역 중심으로 ESS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매한가지지만 두산도 그렇고 지금 LNF도 그렇고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AI 내러티브가 강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일단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직접 수혜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AI 직접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주는 기존에 사신 분들은 제가 21만원 19만원 라인에서 멤버십에서 매수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32만원 라인에서도 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매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신규로는 매수하지 말라고 해요. 신규로는. 왜냐면 신규로도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만 회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는 위치에서 매수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절대 사실은 절대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조심조심히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계좌에서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이제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무난하게 사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계좌 수익률도 안 좋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몇 년간 저랑 반복해서 한다면은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멤버십 가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코스피가 우리가 이제 퀀트 관점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6,500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올수록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1,40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LNF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리고요.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290만원 코미코 PSK홀딩스 파미셀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 이제 파미셀이 반등이 시원했는데요. 삼성전자 40%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LNF까지 55% 수익 축하드리고요. 780만원 일주일간 수익 축하드립니다. 910만원 손실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LNF 230만원, 2100만원, SK하이닉스 10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면 AI 내러티브가 강한 SK하이닉스 DI, 파미셀,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쵸? 파미셀, 이스페타시스, LNF조차도 2차전지지만 ESS 관련주로 오르고 있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후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16일 SK하이닉스, 해성DS 120만원, 그쵸? 120만원, 산일전기 SK하이닉스 AI 코리아 21%, 29% 수익 축하드립니다. 가입 2일째입니다. 산일전기 어제 배수하고 오늘도 힘차게 오르고 있네요.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선비님 추천주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네요. 선비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매매하고 있었던 게 억울함마저 듭니다. 기존 보유 중인 퍼렇게 멍들어 있는 계좌를 손절하는 하고 선비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 갈아타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3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13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선비님 회원방 첫날입니다. 실장님께서 적은 기간 동안은 한 주씩만 사고 팔라고 당부하셔서 전날 예습 공부하고 진짜 소액만 매수했는데 수익이 멋지네요.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이라고 하시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좌절과 갈등의 나날이었는데 실장님의 친절함과 선비님의 신뢰가 넘치는 방송에 끌려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에 보답하고자 선비님 교육에 꼭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업 분석이 확실하네요. 조선 반도체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거의 뭐 2천만원 수익이고요. 그리고 1200만원 수익 보여주시고, 하나멀티리얼즈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또 100만원 넘게 수익, 1200만원 지금 수익 축하드리고요. 코미코 한미반도체, 테크잉, PSK홀딩스까지 보시면은 수백만원 수익이 인증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230만원, 100만원, 2천만원 SK하이닉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손실량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후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